반갑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하고요. 또 약세야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오늘 1%대 상승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은 그래도 플러스 유지가 됐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확 좋아졌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 수급 동향이 조금 찝찝하다라고 보셔야 되나요? 자, 왜냐면 수급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어떤 주도주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다.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되고요. 자, 오늘 조방원 약세,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군도 완성차 쪽이 약세를 보였죠. 부품주도 뭐 같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차 쪽은 조금 애매하죠. 부품주 쪽은 올라갔던 것이 좀 내려와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완성차 쪽은 뭐 조금 갈까 말까 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자, 근데 오늘 주목할 게 하나 있잖아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소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갑자기 뛰어 올랐는데 이거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 보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한 부분들이 튀어 올랐는데 요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3,920포인트예요. 분위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지금 라인은 제가 계속 그어드리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하락 추세 살짝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뭐 진행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선이라든지 위쪽의 저항선도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 라인이 무너질 만한 그런 타이밍도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지지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쪽 저항도 못 뚫을 만큼 그렇게 뭐 엄중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올라갈 만한 상황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횡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긴 한데 수급 동향이 지금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매한 수급 동향과 시총 상위에 박혀 있었던 자동차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방원 쪽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기다가 반도체까지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한번 휘청해버린다. 그러면 부담 요소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한번 참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반등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죠.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오죠. 반등 포인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항 타이밍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는 느낌이 살짝 들 수 있겠죠. 2시 넘어서면서 훅 하고 내려간 모습도 약간 애매하고요. 이런 상태라고 본다라면 장이 또 조금 애매해지는 건가? 라는 느낌 살짝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도를 저는 차익 실현을 들어갔습니다. 51,300원 이렇게 매도로 들어갔는데 뭐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거는 차익 매도 해서 챙겨 인마이 포켓 훌러덩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매도하고 끝날라 했더니 월종이었더라고요. 조금 옛날 월종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다 수익 실현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달 그다음에 7월달에 매수했었던 패턴이라서 수익이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들어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2,100억 정도 마지막에 지금 3시 한 20분경부터 쫙 치고 올라가가지고요 순식간에 한 1,5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가 들어온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이닉스 쪽에
원래 매수가 한 4천억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장 마감할 때 보니까 3천억대가 줄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하이닉스 매도했는데? 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서부터 사들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떨어지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이 조방원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는 일제히 매도 전환이 된 상태고, 외국인들만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 자,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 쪽에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떨궜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또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둘 다 그냥, 네, 밀어버리거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어떤 모양이 나올런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수급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2% 오르다가 지금 0.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에요. 나쁘지 않죠? 하이닉스는 1.5% 상승 마감이고요. 이게 지금 시간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네, 비슷비슷한 상황이라서 뭐 딱히 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도 음봉이고 아직은 대응 포인트가 이렇게 저항대로 들어가서 반등문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스퀘어, 신한지주 뭐 등등등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자,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차, 요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지지선 라인 때 또는 올라간 거 없이 내려간 거라서 이 정도 변동성은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부분.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죠. 네, 아래쪽 지지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지금 당장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산주와 조선인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61선 무너졌어요. 조선주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라는 상황을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 두 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보면 하나 오션, 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요거 문제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력 관련주도 좀 약세를 보였어요. 한국전력하고 현대일렉트릭. 얘네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 작심하고, 네,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로템 방산주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전력 관련주. 네. 그다음에 지주사도 조금 애매한 모습이고, 삼성중공업. 네, 이런 거 주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하고 조선 쪽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다. 현대 마린솔루션도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LIG 넥스원.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오늘 식품주 쪽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어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변수가 좀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로봇주들이 잘 가다가 또 밀렸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올라가서 마무리됐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지선 지키는 것 같아요. 네, 리노공업. 요건 것들은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요것도 내려왔죠. 오늘 삼성전기도 좀 빠졌고요. 그죠? 삼성전기도 좀 내렸고. 뭐 이게 장비 쪽 부품들이 또 나쁜 네,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네.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네, 솔브레인 이런 거, 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거 많이 올랐죠? 네. 이 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 올라다가 윗꼬리 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윗꼬리 달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 제외하면 지금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인데, 특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처럼 이제 소재, 이 포토레지스트 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본이 중국한테 안 팔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일본이 한국한테 이제 수출 보복한다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국산화 시켜서 만들어버린 기업이 동진세미캠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한테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이제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네, 그런 특수 소재 이런 부분들은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일본한테 많이 의존을 했었던 건데, 자, 일본이 안 팔겠다? 오케이, 그럼 한국 거 사지 뭐 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보는 게 동진세미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됐고, 일본이 근데 조금 이건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품이 있으면, 왜 그때 우리가 당할 때는 대체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대제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덩이 넓어가지고 꼭 일본으로부터 수출하지 않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네, 잘해서 어떻게 뭐 긁어 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들이 만들거나 일본이 과연 네, 괜찮은 건가? 그 시점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큰일이야? 아니지. 왜? 한국에도 만든 애들 있잖아.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한국 소재 기업들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이 소재 부품들 같은 경우는 네, 향후에 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쪽이 좋아질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이런 거 더 주목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이제 등락 현황은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일단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아까 상승 종목이 많았죠. 근데 383개로 해가지고 상승 종목, 하락은 491개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개에서 많이 내려왔죠. 854개 상승에 771개 하락입니다. 내용은 벌써 지금 좀 이상해요. 그죠? 자, 상승 포인트 살펴보시면 네, 등등등등해서 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뭐 보안주는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안주는 잘 모르겠어요. 네, 크게 올라간 건 잘 모르겠고 오늘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그래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7개 정도인데 실제로 레버리지 제외하고 나면 한 40개 초중반 정도 네, 올라간 것 같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상승 포인트는 3.1%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하락 종목도 제법 많습니다. S에너지부터 해가지고요.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ETF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원자재 은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은이라고 나오는데, 곧버스도 은이죠. 네. 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버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네. 인버스 좀 제외하고 나면 한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양고석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요거 이제 물량 나면서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형태고요. 좀 볼까요? 네. 2.65. 3.1, 2.65. 플러스 0.5. 플러스 0.5는 뭐 당연히 나왔겠습니다만은 아침에는 그래도 한 1%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졌죠. 자,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5% 막 2%까지도 올라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네. 한 1% 정도 되나요? 네, 1% 조금 밑에, 네, 0.5에서 1% 이렇게, 네, 조금 낮아졌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뭐야? 이런 느낌도 살짝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약간 뭔가 견제를 받거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자, 이거 수급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기관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매수 1등, 에코프로비엠, 삼성바이오로직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등등등등등등 보시면 바이오 쪽이 대부분 줄을 이루죠.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쪽이 줄을 이뤄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파마리서치,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등등.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쪽은 코스피 쪽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요. 매도가 조금 더 촘촘하게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금융투자나 뭐 다른 쪽 뭐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보시면 자, 지금 하이닉스를 3,600억이잖아요. 여기에 잠정 집계를 봤을 때는 4,000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확정으로 되면서 3,600억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에코프로가 지금 480억이죠. 매수가 현대로템, 뭐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 있는 건데요. 매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비교해 보시면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양식품, 미수페타시스, 네이버 등등등등등등. 자, 지금 보면은 뭐야? 그래서 뭔데 이게? 네. 뭔데 이게 아니라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매수가 들어간 것도 매수가 약하고 매도가 들어간 것도 뭐 그게 센 건 아니지만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 매수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기식의 어떤 포인트 그냥 인덱스용의 그런 매수가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삼성전자 어디론가 빠지고 안 보입니다. 관여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자, 이런 형태의 느낌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찝찝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주가를 조금 더 빼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900포인트 아래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살짝 흔들린다거나 약보합 정도 수준을 끝나게 된다라면 아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은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네, 개별주의 성격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900포인트 아래쪽 네, 라인대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고, 온 사방에서 지금은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종목들 잘 찝으셔야 되고요. 네, 포지션 잘 잡으셔야 되고, 애매하면 일단 기다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네, 안정감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녁 9시에 무방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진행되니까 유튜브 무방으로 네, 오시고, 다른 데는 없어요. 네,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유튜브에서만 네, 오로지 무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무방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